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연기금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2차 전지에 어떤 악재도 씹어먹고 올라갑니다. 진짜. 이 매출 비중이 폴란드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변심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매출이 막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모비스 5년 무효. 네, 현대모비스 이거 오늘 뭐 현대차 움직임 나오니까 현대모비스 한번 보고 가야죠. 네. 네. 현대모비스 그때 또 5년 보유하셨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5년 보유하셨는데 왜 파시냐 한번 보유해 보시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한번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 한번 쏘아 올렸고 윗꼬리는 상당히 조금 길게 이제 나왔는데 다시 충분히 뭐 매수할 기회는 줄 것 같아요. 뭐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어쨌든 자동차 업종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흔히 말해서 방조제 섹터가 한번 돌았고 그 수급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이제 먹었다가 다시 이제 어제부터 자동차 업종으로 일부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은 좀 세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눌릴 때마다 한 번씩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모비스 봤으니까 현대차도 같이 좀 보면은 그때 아마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장중엔 요거를 많이 안 할 때 대표님이 저한테 숙제를 주셨었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뭘 보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무리 막 돌려봐도 사실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저는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쪽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PBR 낮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뭐 이마트나 아니면 몇몇 기업들, 화학주들도 다 한 번씩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접근해 볼 만한 것은 그냥 무난하게 현대차이지 않을까라고 아마 여기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운이 좋게 반등도 나오는 와중에 이렇게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어쨌든 조정시마다 하방에 대한 이 지지가 그래도 나름 단단하잖아요. 왜냐면 PER 5배가 안 됩니다. 5배. 5배. 그러면 붙어볼 만하죠. 근데 이제 하나는 그거죠. 미국의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조금 더 다시 지금은 어제 간밤에는 그 ISM PMI 지표가 잘 나와서 서비스 PMI가 잘 나와서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잠깐 이제 쑥 들어가면서 지수가 빡 반등을 한 건데 다시 그런 게 붙으면 자동차 업종에는 별로 좋은 호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를 기회로 좀 분할로 뭐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지금은 이때보다 한 1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뭐 따라 붙기에는 좀 그렇고 20만 원대 오면은 진짜 그냥 사놓으면 먹는 주식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보면서 현대차까지 이제 간단하게 좀 봤는데요. 20만 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20만 원 정도 오면 이 자리에서는 저도 사실 싸지만 따라붙기는 좀 이 윗꼬리의 거래량 그리고 사실 어제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언제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은 항상 뒷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저번에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 때도 또 느꼈지만 저도 주식시장에 몸담은 지 한 20년이 넘어가는데 어제 또 느꼈죠. 현대차가 어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뭐 미국 판매에 대한 그 수치가 뭐 되게 좋게 나올 것이다. 그걸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거로 이렇게 뜬금없이 땡기기에는 너무 좀 뜬금없었는데 결국엔 뭐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론이 나왔는데 어쨌든 주중시에는 자동차는 싸니까 받아볼 만한 그런 섹터다. 가격이 이제 중요한 흐름이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 HD 현대일렉 한번 볼까요? 중요한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요날이 아마 증권사 분석 보고서 나와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온 날인 것 같은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은 시장에서 이제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잘 버티는 그런 구간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흔히 말하는 전력, 변압기 종목들도 최근에 비슷하게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실적
플레이를 할까 말까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미국의 이제 그 변압기나 전력 쪽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TV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이게 한 5만 원대에서 진짜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0만 원 갔을 때 많이 갔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여기서 그 AI 쪽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여기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나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흔히 말해서 뭐죠? 그 이제 이거를 데이터들을 추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주가의 속도가 가파라진 측면이 있는데, 차트는 뭔가 있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흘러내리려면 그냥 흘러내려야 되고, 실적이면은 약하게 살짝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보면은 움직임 나올 때 한 6%씩 나오거든요. 이날도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한 6% 나오고, 여기서도 오늘 움직임 나오는 거 보면 한 6%씩 나오는 거 보면 실적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 돼가지고 한 번 정도는 세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이제 워낙 뭐 그 수출 데이터 보면은 뭐 대략 실적이 얼마큼 찍힐 것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그 선제적인 베팅이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실적 발표 전에, 흔히 말해서 증권사 프리뷰에서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 내놓고, 그다음에 주가도 그거에 반응해서 움직일 때 오히려 그때 먹고, 그 전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면 실적 발표 때는 오히려 세론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3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땡겨줄 것 같아요. 실적 전이든 실적 전에 안 움직이면 실적 보고 나서 움직이든. 그러니까 실적 전에 움직이면 그때 먹고 나오고,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셀온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전에 세게 움직이면. 근데 실적 전에 생각보다 안 움직인다, 계속 여기서 그냥 맴 돈다, 근데 실적이 잘 나왔다 라고 하면 그때 한번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대략 37만 원까지는 한 번은 충분히 뭐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7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37만 원이라고 해봤자 여기서 10%인데 그래도 12조짜리 10% 움직이려면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그리고 그 자리가 61선 자리여서 37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한번 다시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아무 이유 없이 37만 원까지 올라오진 않을 거거든요. 증권사에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실적 업데이트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37만 원, 61선 정도는 충분히, 이게 내려와서 만나든 올라가면서 만나든 둘이 분명히 만날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 만날 때 한 번 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때 나온 보고서들 하면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진짜 유유했기 때문에 2차전지 잠깐만 좀 볼게요. 2차전지는 제가 뭐 여기서 아시겠지만, 제 2차전지는 진짜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뭐 삼성 SDI 기준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도 이거 이제 연기금 수급이다, 연기금 수급만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유증 관련된 노이즈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 했는데, 결국엔 유증을 했죠. 결국엔 유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2차전지는 이 성장성을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2차전지는 성장주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클리컬이거든요. 시클리컬 종목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원재료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LFP 기술도 중국이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좋고, 그래서 2차전지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기보다, 보통 이제 2차전지 하시는 분들 막 리튬, 탄산 리튬 가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 턴에 대해서 막 체크하시고, 그런데 그거 제일 빠르게 채워 넣을 건 이 앞전에도 그랬고 전전에도 그랬고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연기금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2차 전지에 어떤 악재도 씹어먹고 올라갑니다. 진짜. 정말로. 그건 제가 진짜 단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 9월에도 이거 끌어올린 거 연기금이었고 그대로 토해냈고요. 여기서도 올라올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연기금이 끌어올리는 거다. 그냥 연기금이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 빠져나갈 때 같이 매도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익 나신 분들은 매도하시면 되고, 연기금 빠져나가는 구간에서는 흔히 말해서 촉수 금지, 접근 금지고, 이거는 유증 노이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척도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연기금이 LG엔솔은 건드리는 것 같아요. LG엔솔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LG엔솔도 재무 관련해가지고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대표이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사장단에서 그 이번에 인터배터리 때 실적 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삼성 SDI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LG엔솔 기준으로 봐야 되고, 지금 아마 오늘도 유독 한 1.9% 움직임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연기금 매매일 거예요. 뭐 볼 필요도 사실 없긴 한데, 왜냐하면 연기금이 이틀 정도 매수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진짜 막 여러 군데서 막 뭐 현란하게 분석하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진짜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기금 수급이 계속 찍힌다. 그러면은 한 20-30%씩은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연기금 수급 빠져나가면 그대로 빠지기 때문에 그냥 2차 전지는 막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연기금 수급 하나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된다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지금 보이는 게 SNS텍이네요. SNS텍. SNS텍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갔네요. 바닥에 있다가 제가 이 종목 본 게 제가 28,000원대 보고 나서 이제 거의 안 봤거든요. 반도체 쪽에 이거보다 볼 게 많았잖아요.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CXR이라든지 이쪽이 많아가지고 그 전공정 쪽은 잘 보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 SNS텍 맞죠? 블랙마스크 관련 소재 관련 이슈고 있고요. 자, SNS텍은 전공정 관련, 그러니까 레거시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 될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낸드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디램 가격 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올해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멘텀으로 전공정 쪽 종목인 SNS텍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종목이 단기 매물대에 좀 걸려 있습니다. 바닥이 19,000원, 뭐 19,000원대에서 지금 34,000원까지 왔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거의 한 70% 가까이 올라온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딱 보시다시피 작년 7월에 만들었던 매물대가 딱 보이시죠? 여기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는 않고 있지만, 이 매물이 작년 7월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작년 11월에도 만들어졌고 작년 3월에도 만들어졌었던 그 매물대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사신 가격이 41,000원이네요. 비중 7%. 41,000원에 비중 7%면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여기서 좀 걸려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많이 70% 바닥에서 올라왔으면요, 굉장히 잘 올라왔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어젠가요? 마이너스 8% 내려가면서 HBM에 대한 우려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그 이틀 전에 내려갔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마이크론이 지금 레거시 쪽도 판매가 괜찮고, 특히 일주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론 CEO가 낸드 가격 올려야 될 것 같다. 4월 1일부터. 그리고 상황 봐서 그 다음 분기, 2분기에도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레거시, 기존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이 공급이 모자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SNS텍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HBM이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빠졌던 이유는 HBM 수율이 안 나오는데 무리하게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낮췄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따져보면 레거시 쪽 문제가 아니고 HBM 쪽에 마이크론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레거시 쪽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램도 꼭 가격 올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35,000원대 왔는데, 여기서 3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3만 원대가 61선이잖아요. 요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올라간다 그러면요, 이거는 여기서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적여주고요. 다만 이제 4만 원대 쫙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매물대가 계속 충칭이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 다 올라왔어요. 매물대 하단이 35,000원, 매물대 상단이 45,000원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약간의 운이 좀 따라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일단 낸드 가격은 4월 1일 확정적으로 아마 상승이 나올 겁니다. 뭐 샌디스크뿐만 아니고 마이크론도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낸드 디스크 가격 올린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서 SNS도 동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했던 가격 41,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 전제 조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낸드 가격 추가적인 가격 상승 요 발표가 좀 동반이 돼야 된다. 다만 41,000원대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는 보시다시피 매물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죠? 이걸 다 돌파를 해야 돼요. 이거 다 돌파하려면 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4만 원대 넘어가면은 뭐 본전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비중을 축소하시고, 만약에 4만 원대 올라서서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아마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 물량을 팔았던 물량을 밑에서 다시 사서 한 방에 돌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비중 조절을 이용해서 좀 탈출 전략을 좀 세밀하게 세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그 참고하셔도 좀 빠른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또 볼게요. 네. 현대로템은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요, 가장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최근에 조방변이라 그래서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트럼프 이슈와 관련해서도 조선 쪽 계속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도 조선 쪽 종목도 그렇고 방산 쪽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매물을 맞는 이유가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있잖아요. 공매도의 타겟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PBR이 높은 기업. 현대로템의 현재 PBR 한번 좀 볼까요? PBR이 4.6배네요. 굉장히 높죠. 아까 제가 기준 얼마 잡아드렸어요. 1.2배 이상 되면 공매도 타겟에 일단 들어간다. 1.5배 이상이면 1, 2순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대로템 PBR이 4.7배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너무 좋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대로템 지금 잘 나가는 게 K2죠. K2의 절반이 지금 어디로 다 나가죠? 폴란드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폴란드 이외에 지금 성과가 많이 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매출 비중이 폴란드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변심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매출이 막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객사 한쪽에 몰려 있으면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여주고요. 현재 주가는 일단 공매도 때문이라도 지금 매물이 맞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심리입니다. 공매도에서 지금 뭐 대체 잔고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지만 11선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면요, 추세를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 10만 5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조정을 좀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다음번 조정은 어디까지 나올까? 뭐 일봉으로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워낙에 추세 매매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11선 무너지게 되면 아마 10주선까지는 적어도 내려올 수 있다. 10주선이 현재 8만 6천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위쪽으로 끌어올라간다 그러면 9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10만 5천 원 차익 중이시라 그러면 요걸 좀 감안하고 들고 가셔야 되겠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이 올라갔는데 매수가를 안 넣어주셨네요. 매수가를 안 넣어주셨으니까 그것까지는 좀 코멘트가 좀 어렵겠고, 추세 매매 했던 종목이에요. 11선 계속 탔잖아요. 예, 지금 11선 계속 탔잖아요. 계속 올라오면서 11선 근데 이탈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이탈했을 때 21선 지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으로 10주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0주선 지금 85,000원. 근데 위로 끌어올리면 9만 원대 위쪽으로 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약간 우리가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PBR도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10만 5천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 이탈이다. 이건 심리예요.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좀 망가질 수 있고 공매도 우려도 좀 많잖아요. 그리고 PBR도 높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만 5천 원 이탈하면 일단 비중 조절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